첫 번째 승강기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란 무엇인가 그런 정의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동력 매체별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 동력 매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을 이용해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느냐,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로프를 이용하는 로프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플런저식, 세 번째는 이제 기어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프식부터 한번 알아보죠. 로프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밧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프로 케이지를 매달아 전동기의 동력으로 운행하는 방식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케이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케이지는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을 때, 자, 이렇게 안에 타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거를 카라고 이제 부를 텐데, 이 카를 이제 케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케이지를 무엇으로 이렇게 로프, 끈으로 매달아서 움직이는 방식을 우리는 바로 로프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로프식에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권상식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권동식이라고 되어 있죠. 권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이제 모터가 있게 되면은 이 모터가 이 케이지를 매달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안에 이런 장치, 그러니까 일종의 균형추 장치로서 우리가 승강기를 움직이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권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반대편에는 이렇게 카가 있지만, 또 반대편에는 균형추라고 해서 무게추를 이용하는 방식이 바로 권상식이 되죠. 그것과 함께 권동식도 있습니다. 권동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터가 있을 때 이 모터가 직접 칼을 달아서 올리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권상식 대신 견인식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권동식은 여러분들 뭐 생각하냐면은 연날리기 할 때 그 연줄 있잖아요. 얼레라고 하게 되나요? 자, 그런 거는 직접 이렇게 끈을 묶게 되는데, 이런 걸 바로 권동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프를 감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안에 이 드럼 안에 계속 줄이 감기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권동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 이외에도 우리는 이제 플런저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 플런저식은 이제 유압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크게 동력 매체별에 따라서 이렇게 모터로 줄을 당기는 방식이 있고, 유압으로 미는 방식이 있는데, 바로 유압으로 미는 방식을 이제 우리가 플런저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플런저식에는 크게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식, 간접식, 팬터그래프식이 있는데, 자, 이것은 조금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 내용 한번 보실까요? 그 아래 내용 보시게 되면 이제 기어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어식에서는 바로 스크류식과 나사의 홈 기둥을 따라 카가 이동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렉피니언식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동력 매체별로 구분을 했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권상식 엘리베이터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이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권상식 엘리베이터가 사용이 되고, 권상식 엘리베이터의 기본 구성 요소는 이렇게 5가지로 놓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이제 사람이 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터를 연결된 시브, 그러니까 어떤 드럼 같은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르래를 이용해서 균형추, 무게의 보상을 위한 균형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 사용되는 로프는 아주 강한 기계적 강도를 가진 와이어 로프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장에서 한번 관련된 그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로프식 엘리베이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바로 플런저식 엘리베이터입니다. 유압식 엘리베이터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이 로프식 엘리베이터에는 위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줄을 당기고 내리는 이런 장치들이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고, 여기 플런저식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유압으로 이걸 밀어야 되기 때문에 유압을
발생하는 이런 파워 유니트가 바로 핵심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로프식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계실, 즉 기계를 구동하는 부분이 주로 이렇게 상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유압식의 경우에는 하부에 이렇게 측면에 위치하고 있게 되죠. 딱 보기에도 기계적 공간을 보게 되면은 이 유압식이 더 많이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도별 분류를 한번 볼까요? 이 속도별 분류라고 하는 것은 속도에 따라서 얼만큼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건데요. 바로 저속, 중속, 고속, 초고속 우리가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저속이라고 하는 것은 초속, 초당 0.75m 이하의 속도로 움직이는 곳 용도는 주로 소형 빌딩에서 이용되고요. 중속인 경우에는 1에서 4m 중형 빌딩이나 아파트에서 이용되고요. 고속은 4에서 6m 대형 빌딩에서 주로 이용되게 됩니다. 초고속은 6m 이상이고 초고층 빌딩에서 이용되겠죠. 물론 속도가 높을수록 점점점 그 용도에서 사용하는 빌딩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중속이랑 고속 정도를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이제 용도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승강기를 용도별로 구분했을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사람이 타느냐, 아니면은 다른 화물이 타느냐, 아니면 뭐 자동차가 타느냐? 자, 그런 이 승차, 그러니까 승강시키는 그 재료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승용인데요. 승용은 오직 사람만 운반하는 것을 바로 승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승용 엘리베이터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만 운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물용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이것은 화물 그리고 화물을 취급하는 사람, 즉 운전자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화물과 화물을 취급하는 운전자만 우리가 나를 수 있는 것은 화물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여기 인화용이 됩니다. 사람과 화물 모두 다 운반할 수 있게 되죠. 사람도 탈 수 있고 뭐 냉장고 같은 것도 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여기 인화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용 또 있습니다. 역시 뭐 승강기 전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주차 타워에 사용하는 건데요. 자동차만 운반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큰 병원 같은 데서 침대를 이용할 수 있는 침대용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도 운반하면서 의료진도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길이가 조금 더 길다는 것, 폭이 조금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덤웨이터라고 하게 됐는데요. 사람은 절대 탑승하지 않습니다. 이제 화물을 하게 되는데 소형 화물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은 절대 탑승하지 않고 적재 용량도 300kg 이하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 보통 사용하게 되냐면 우리가 그 도서관 같은 데에서 1층에서 2층 이렇게 층간 서적을 움직일 때나 아니면은 혹시 큰 음식점 가보시게 되면 이 주방에서 2층이나 3층으로 음식 나를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절대 사람 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적재 용량도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300kg 정도로 아주 가벼운 것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바닥 면적 제한되고요. 높이도 이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비상용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화재 시에나 인명 구조 시에 소방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겁니다. 이것은 기능이 추가된 것이 바로 비상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저 집에 살고 있는 엘리베이터도 소방 활동을 할 때 특정한 기능이 동작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상용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작 방법에 의한 분류를 또 찾아볼까요? 조작 방법은 바로 누가 조작하느냐, 어디에서 조작하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 기능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동식입니다.
전임 운전자에 의해서 조작. 전임 운전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이제 중앙 제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바로 중앙 제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수동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식이라고 하는 것은 승객 자신에 의해서 조작하게 되죠. 승객 자신에 의해서 조작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바로 그런 엘리베이터가 바로 자동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동과 자동을 혼합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병용 방식입니다. 운전원과 승객이 겸용으로 조작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승강기의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본적인 것을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큰 건물이 있다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큰 건물에서 바로 엘리베이터가 오르고 내리는 공간을 바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바로 오르고 내리는 공간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 자, 이것을 우리는 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카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기계실에서 이 로프를 당겼다가 내렸다가 해야 되고, 자, 여기에서 바로 이제 권상기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 있고, 여기가 바로 도르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여기는 이제 균형추가 이제 존재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칼을 타고 내릴 때에는 사람이 이렇게 밖에서 내리고 타는 그런 곳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공간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느냐? 첫 번째, 바로 이 공간, 카가 오르고 내리는 이 공간을 우리는 이제 승강 로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승강로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카가 잘 오르고 하게 하는 레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완충기라든지 과속 조절 장치라든지 그런 기계 설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 내리는 곳, 바로 그곳을 우리는 이제 승강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승강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느 층에 있는지 위치를 표시하는 위치 표시기도 있고, 여러분들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버튼을 누르는 그런 버튼 장치들도 역시 있게 되죠. 자, 그리고 기계들이 있는 요 장소, 이곳을 무엇이라고 하게 될까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기계실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이 기계실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동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끌어당기는 권상기도 있고요. 제어반도 있고요. 과속 조절 장치라든지 아니면 제동기라든지 수전반, 이런 전기와 관련된 시설들이 모두 다 있게 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이동 장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전체 케이지에 틀이 있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실이 있게 되고요. 자, 이 카에도 문이 있게 되죠. 그리고 카 안에서도 버튼을 누르고 문을 닫고 열고 하게 되는 그런 조작반도 있고요. 몇 층인지 표시하게 되는 위치 표시기, 그 다음에 비상사태일 때 담당자와 연결할 수 있는 호출기 등이 역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구조에서 이것을 우리가 4대 구조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된다면, 첫 번째 기계실이 있고요. 두 번째 카가 있고요. 세 번째 승강로가 있고, 마지막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이 엘리베이터 승강기에서 4대 구조, 가장 중요한 승강장, 그 다음에 기계실, 그리고 카, 그리고 승강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의 조작 방식을 한번 보게 될까요? 승강기의 조작 방식에서는 한 대를 조작할 거냐, 여러 대를 조작할 거냐에 따라서 한 대의 조작 방식과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뒤에서 여러 대의 조작 방식을 우리가 이제 비교하게 될 겁니다. 한 대의 조작 방식에서 첫 번째 운전원 방식이 있습니다. 운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많이 이 카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안에서도 또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카 스위치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동 정지, 그러니까 움직이고 세우는 것 모두 운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그널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시그널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다른 거는 조절하지 못해요. 그냥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만, 즉 카의 진행 방향의 결정 또는 정지
지지층의 결정은 눌러진 칸 내의 운전반 버튼 또는 승강장 버튼에 의거해서 이루어지고 이 안에 있는 운전자는 카의 문을 여는지 닫히는지 그것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레코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원이 이미 다 신호를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작반에서 목적의 층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움직이고 정지하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운전원이 개입할 요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레코드 컨트롤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정해진 시퀀스대로 그대로 동작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 한 대의 조작 방식에서는 무운전원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운전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원이 없다는 얘기죠. 단식 자동 방식. 자, 먼저 눌러진 호출에 응답하게 되고 그 다음 중간에는 다른 호출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 하강 승합 자동식. 하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강이라고 하게 되죠. 사생활의 보호 2층 이상의 승강장에는 내림 방향의 버튼만 있고 중간층에서 위 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1층까지 내려와서 다시 목적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 이거 예전에 좀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바로 이런 방식을 채택한 것도 있습니다. 다음 승합 전자동식. 자, 승강장에서 사람이 타는 곳에서 버튼 두 개가 있고 동시에 기억시킬 수 있고 칸은 그 진행 방향이 카 내의 누른 버튼과 승강장의 누른 버튼에 응답하면서 오르고 내리는 방식을 우리가 승합 전자동식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무운전원 방식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승합 전자동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를 조작하는 방식에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는 군승합 자동식이 있습니다. 자, 군승합 자동식은 꼭 잘 보세요. 두 대에서 세 대입니다. 이 두 대에서 세 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강장을 딱 갔는데 큰 빌딩이라든지 아니면은 아파트 중에서 여러 개의 호수가 같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군승합 자동식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세대 정도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눌렀을 때 그 중에 한 대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움직이지 않는 방식이죠. 즉 가까이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동작한다거나 아니면은 목표 이동하는 방향이 일치하는 것이 중간에서 동작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바로 군승합 자동식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두 대에서 세 대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더 진보한 형태,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진보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군 관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군 관리 방식은 세대에서 8대입니다. 똑같이 세대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기 세대가 두 번 나오게 되는데 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세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는 마시고 뒤에가 중요합니다. 연계하고 집단으로 묶은 다음에 합리적으로 운행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어떤 큰 빌딩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한 40층 되는 빌딩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출근 시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근 시간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층에서 타는 사람이 많을까요? 1층에서 타는 사람이 많겠죠. 그 다음에 각자 이제 근무하는 근무층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출근 시간이 가까웠을 때 만약에 한 8대 정도가 이런 로비에 있다고 하면 이 엘리베이터들은 초기의 값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맞아요. 초기에는 엘리베이터들이 다 1층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우리가 역 앞에 내렸을 때 택시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그 다음에 만약에 특정 시간대, 점심시간 정도가 됐다. 아니면은 특정 시간에 예를 들어 여기 한 25층 정도가 있는데 25층에서 특정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거의 1층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회의에 맞춰서 특정 시간대에 엘리베이터들이 그 회의실이 있는 층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승합 자동식은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중에 야 누가 일할래?
누가 가면 좋을까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거지만 이 군 관리 방식에서는 조금 더 진보한 형태로서 누가 갈래 이게 아니라 자 이번에는 요렇게 우리가 다 같이 좀 흐름을 만들자. 다 같이 이런 방식으로 운전하자라고 하게 되면서 서로 상호 연계가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이제 2대에서 3대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군 승합 자동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군 관리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앞에서부터 하나씩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승강기 동력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승강기에서 동력원으로, 즉 승강기의 주 동력원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동기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전동기가 주 동력원으로 사용되죠. 승강기 칼을 움직이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로프를 당기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했었죠. 여기 보시면은 1번 스크류식, 2번 플런저식, 3번 렉 피니온식 이것은 유압식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유압식이 아닌 2번 로프식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3번 엘리베이터의 유압식 구동 방식에 의한 분류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유압식은 이렇게 직접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식이 있고 펜터그래프식이 있습니다. 스크류식은 기어의 종류 중에 해당되게 됩니다. 기어식 구동 방식에 의한 분류에 바로 스크류식이 들어가 있게 되죠. 4번 엘리베이터의 분류 방법 중에서 구동 방식에 의한 분류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똑같아요. 로프식이라고 하는 방식 있죠. 그 다음에 유압식이라고 하는 방식 있죠. 스크류식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 전망용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구동 방식에 의한 구분이라기보다는 뭐 용도에 의한 방식, 목적에 의한 방식 그런 표현이 더 옳겠네요. 그래서 전망용 엘리베이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중속용 엘리베이터의 속도로 가장 적당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표기해 볼까요? 저속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였습니까? 0.75m 이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중속이라고 부르는 것은 1에서 약 4m, 그 다음에 고속이라고 부르는 것은 4에서 보통 6m, 그 다음에 고속 중에서도 초고속이라고 하는 것은 6m 이상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속에 해당되니까 1에서 4m/초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속도에 의한 분류 방식 중에서 고속 엘리베이터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었죠. 아까 고속이 얼마라고 했었죠? 고속이 4m/초고요. 그 다음에 초고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6m/초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고속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4가 되겠습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설명 중에서 바른 것은 무엇인가? 비상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평소에는 인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평소에는 인화용으로 갈 수 있다가 혹시 어떤 상태일 때 맞아요. 비상사태일 때 비상사태가 보통 우리가 인명구조, 뭐 화재 발생, 그 다음에 소화 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바로 이제 비상용이죠. 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비상용 엘리베이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는 인화용으로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재 시 구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승강기를 용도별로 분류할 경우 인화용이라고 하면 무엇을 움직이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인은 사람이죠. 그렇죠? 자, 인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화는 화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화물 모두 다 운반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에서 승강기의 4대 구성 요소와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승강기의 4대 구성 요소가 무엇이었죠? 기계실이 있어야 되겠죠. 제일 위에는 그 다음에 케이지, 즉 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승강로도 있어야 되겠죠.
이 카가 움직이는 그 길이요. 그다음 변전실? 변전실은 아닙니다. 이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변전실이 아니라 4대 구성 요소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승강 장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2번이 잘못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0번 다음에서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기계실에는 과속 조절기, 예전엔 이걸 우리가 조속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조금 이제 바뀌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속 조절기, 전기를 받는 수전반, 그 다음에 전동기와 권산기 있어야 되는데 위치 표시기는 승강장 혹은 카 안에 있어야 되겠죠. 몇 층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실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승강기 한 대를 운전 조작하는 방식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승강기 한 대를 움직일 때는 단식 자동식이라고 하는 거 들어갔고요. 하강 승합 전자동식, 그 다음에 승합 전자동식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승합 자동식이라고 하는 것은 군승합은 2대에서 3대의 승강기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한 대 운전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고 한 대 운전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겠죠. 답은 이렇게 2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른 호출 버튼에 응답하고 운전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호출에 응답하지 않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단식 자동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3번 엘리베이터의 조작 방식 중에서 3에서 8대, 세대에서 8대의 엘리베이터가 병설될 때 엘리베이터의 운영의 전체 서비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자, 여기서 보면은 군 관리 방식, 자, 군 승합이 2대에서 3대라고 했고요. 군 관리가 3대에서 8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서비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은 바로 군 관리 방식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 승강기의 개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승강기의 주요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